네, 지난주부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주요 업종군에 대해서 애널리스트의 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철강 업종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철강 업종의 박민진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철강 업종에도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또 철강의 주요 생산 기점이기 때문인데 우크라이나의 철강 생산 공장이 또 피해를 입었다라는 소식, 그리고 러시아의 철강 기업이 부도 위기에 처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지난주에 몇몇 철강주가 상당히 슈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반사 이익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모두 다 전 세계 주요 철강 수출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에서의 어떤 공급 차질이 어느 정도 전 세계 가격에 좀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단은 직접적인 어떤 반사 이익보다는 원료 가격 상승에 의한 어떤 제품 가격 상승수의 기대, 이 부분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공급 물량이 바로 아시아로 넘어오고 있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그 물량이 빠지는 유럽 시장의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고 현재 시점에서 실제로 오르고 있고요. 그 지역으로 사실 아시아산 물량들이 이제 빨려 들어가면은 아시아 지역의 어떤 수급 차질도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보다 이제 보다 가능성이 좀 높은 시나리오는 러시아라는 나라가 사실은 철광석, 석탄 이런 어떤 원료 시장에 굉장히 큰 손이거든요. 근데 러시아산 지금 원재료들이 밖으로 좀 잘 못 나올 것 같다라는 우려 때문에 사실 원료 가격들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는 철강 가격도 사실 코스트 푸시로 인해서 조금 상승 기조를 좀 전 세계적으로 좀 띄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국내 철강사들도 결국에는 이 원료 가격 상승분 전가를 위한 제품 가격 인상 시도에 나설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이 이익이나 주가 측면에서는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였죠. 이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산 철강 제품의 대미 수출 물량 제한을 둘러싼 재협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승 모멘텀을 좀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미국이나 유럽 등의 국내산 철강제에 부여하는 쿼터와 관세 등의 좀 무역 조건이 완화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지금 철강 가격이 가장 강한 지역이 말씀하신 유럽과 미국 같은 이제 선진 지역이기 때문에 그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물량이 늘 수만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호재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미국향 수출 쿼터에는 아직까지 큰 진전은 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좀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아쉽지만 물량보다는 약간 이제 단가 상승에 의한 이제는 간접적 효과를 좀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제 유럽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수출 쿼터가 좀 확대될 조짐은 좀 있어 보입니다. 유럽이 워낙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제공하고 있었던 어떤 수입 쿼터를 뺏어서 다른 지역에 나눠주고 있는데 그 지역에 사실은 한국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럽으로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은 조금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이제 그 부분이 미국향으로 나가는 수출 물량만큼 아주 절대적으로 영향을 이제는 줄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은 좀 이제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글로벌 철강 시황 호조의 철강 업체들 사실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포스코 홀딩스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주가는 고점을 찍고 사실 지난해 상반기에 고점을 찍고 쭉 하락했잖아요. 올해 1분기는 어떨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주가는 또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철강 주가는 사실 항상 실적을 좀 선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1분기를 우리가 지금 거의 지내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시장의 어떤 눈높이는 2분기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1분기 실적은 이제는 지난 4분기에 조금 부진했던 시황을 후행적으로 반영을 하면서 4분기보다는 조금 부진할 가능성이 있지만 2분기에는 지금 마진 스프레드 어떤 반등을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이제 그 부분을 반영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제품 가격을 지금 3월부터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인상폭이 더 이제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2분기에는 충분히 마진 스프레드 확대와 그리고 이제는 주가 반등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철강 대형주, 중소형주 중에 어느 쪽이 좀 더 접근이 유리할까요? 그리고 좀 그중에서 최선호주를 꼽는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시황이 방향성을 잡으면은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어떤 주가의 방향성이 다르진 않을 겁니다. 이제 같은 방향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 가운데서도 이제 대형주 포스코와 중소형주 세아제강을 추천을 드립니다. 각각의 이제는 이유가 있는데요. 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국내 이제는 뭐 대표주로서 가장 먼저 국제 가격의 흐름을 좀 반영을 할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 물량에서 이제 수출 비중이 50%가 넘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국제 가격의 어떤 흐름을 좀 탄력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이제 유가도 좋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LNG 수송을 위한 어떤 가스관 이런 이제는 어떤 강관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세아제강이 지속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는 어떤 신성장 모멘텀들이 앞으로 이제는 철강 시황 이외에도 어떤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민진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